안녕하세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정말 급격하게 하락했죠. 이게 단순한 불안감 때문인가, 아니면 뭐 시장 변덕인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데 표면적인 이유 말고 그 이면을 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얘기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특히 이번 하락 배경으로 TGA 드레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던데요. 좀 생소하죠? 이게 대체 뭘까요? 왜 지금 이걸 주목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부분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정부의 자금 창고, 그러니까 재무부 일반 계좌, TGA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시장 전체의 돈줄, 즉 유동성에 영향을 주고 또 이게 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장 급락이랑 연결되는 건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네, 반갑습니다. TGA 얘기, 이걸 하려면 먼저 TGA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Treasury General Account, 약자인데요. 미국 재무부의 일반 계좌입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면 미국 정부가 시금을 걷잖아요. 세입, 그리고 예산을 쓰죠. 세출. 이걸 관리하는 중앙금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계좌는 중앙은행인 연준, 페드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TGA 계좌 잔액이 늘고 주는 게 시중 유동성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TGA 계좌에 돈을 이렇게 쌓아두면요. 그 돈은 원래 시중에 돌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TGA 잔액이 늘어난다는 건 정부가 시중 돈을 흡수해서 자기 금고에 넣어둔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에 풀려있는 돈, 즉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반대네요.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TGA 계좌에서 돈을 꺼내 쓰면 그 돈이 시중에 풀리는 거니까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겠네요. 와, 정부 지갑 사정이랑 시장 돈 흐름이 바로 연결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TGA 잔액이 단기적으로 확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 배경에는 미국 정부 셧다운,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문 닫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재무부 입장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일단 지출을 줄이고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 거죠. 그 결과로 TJ 잔액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났고 이게 의도치 않게 시장의 유동성을 그냥 쭉 빨아들이는 효과를 낸 겁니다. TJ 잔액이 늘면 시장 돈이 빠진다는 말이 바로 이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뭐랄까 거대한 배수구, 드레인이 열린 것처럼요. 와,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정부 재정 문제 때문에 TGA 잔액이 늘고 그래서 시중 유동성이 줄어든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하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자산의 급락으로 그것도 아주 빠르게 이어지는 걸까요? 이게 정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연결고리 때문에 TGA drain means less liquidity and forced selling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 전체의 유동성, 즉 돈이 부족해지면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죠.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려고 해요. 당장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 불안해서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려는 경향도 강해지고요. 이럴 때 가장 먼저 팔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바로 변동성이 큰 자산, 소위 위험 자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주식, 그리고 그보다 변동성이 더 큰 암호화폐가 해당되겠죠.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유동성 축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직 전통 금융시장보다는 규모가 작고 가격 변동성은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규제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하고요. 그래서 유동성이 많을 때는 막 공격적으로 자금이 들어오지만 반대로 돈이 마르기 시작하면 크립토 gets it first, 즉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뭐랄까 썰물 때 가장 먼저 물 빠지는 갯벌 같다고 할까요?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투자자들이 이거 위험하다 싶은 암호화폐부터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거죠. 아, 이해가 되네요. 유동성이라는 큰 파도가 싹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가장 민감하고 변동성 큰 해안가,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부터 그 영향이 세게 온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셧다운 우려요. 이게 정말 미국 경제 전체를 흔들 만한 심각한 위기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혹시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쇼, 뭐 그런 걸 수도 있을까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Politicians are putting on a show before the election. 이런 해석이 꽤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정치 세력들이 자기들 입지 다지고 지지층 모으려고 벌이는 일종의 힘겨루기, 보여주기식 정치쇼에 가깝다는 분석이죠. 실제로 미국 셧다운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장기적인 경제 파탄보다는 정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쓰이다가 결국 타협하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셧다운 우려의 영향을 무시할 순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이 가능성 자체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실제로 TGA 잔액 증가를 통해서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이게 본질적으로 정치 문제고 결국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묶였던 돈이 다시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셧다운이라는 단기 공포랑 이게 해결되면 유동성이 돌아올 거라는 중장기 기대가 좀 교차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벤트 때문에 단기 충격이랑 유동성 위축은 있지만 이게 풀리면 오히려 묶였던 돈이 확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같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만약 정말로 셧다운 우려가 해소되고 TGA에 묶여있던 그 자금이 다시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망이 When the dam breaks, that $300 billion flow will rush into risk assets. 이 표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 그대로 TGA 잔액에 갇혀있던 거대한 자금, 이 분석에서는 대략 3천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이죠. 이 정도 자금이 댐이 열리면서 다시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기대예요. 이 정도 규모면 반기 유동성에는 분명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TGA 잔액이 줄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다시 공급되면 돈 없을 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맞았던 위험자산들이 거꾸로 가장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특히 if that cash really floods back, buckle up for a fast BTC ETH pop. 이 표현은 이런 기대를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만약 그 묶였던 현금이 정말 시장에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아주 빠르게 팍 튈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유동성 축소 파도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잠겼으니까 반대로 유동성 파도가 다시 밀려올 때도 가장 먼저, 가장 높이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하는 거죠. 강한 V자 반등을 기대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빠질 때 제일 먼저 얻어맞았으니 돌아올 때도 제일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논리군요. 상당히 직관적이면서도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번 하락을 이렇게 TGA의 유동성 문제로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분석에 대해 다른 시각이나 반론은 없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든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고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 게 자연스럽죠. 이 유동성 중심 설명에 대한 반론도 꽤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우선, No, this money was to pay rent and food, not buy crypto. 이런 아주 직설적인 비판이 있어요. 이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TGA 계좌를 통해 움직이는 돈은 본질적으로 정부 지출과 관련된 실물 경제 자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무원 월급 주고 사회보장연금 주고 정부 계약대금 지불하고 이런 돈이지 이게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투기자산 시장으로 바로 흘러갈 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TGA 잔액 변화랑 암호화폐 가격 변동을 바로 연결하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다. 이런 비판입니다. 또 다른 어쩌면 더 근본적인 반론은 Crypto is experiencing its dot-com crisis라는 분석입니다. 이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 국면을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랑 비슷하게 보는 시각인데요. 그때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막연한 미래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 올랐다가 결국 실질적인 가치나 수익 모델을 증명 못하면서 거품이 꺼지고 혹독한 조정을 겪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지난 몇 년간 너무 과도한 기대랑 투기 수요로 부풀려졌던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고 이제는 묻지마 투자 단계를 지나서 실제 기술적 유용성이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증명해야 하는 좀 더 냉정한 평가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최근 하락은 단순히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겪는 필연적인 구조조정의 일부라는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TGA 돈은 정부 운영 자금이지 코인 투자금이 아니다. 이런 현실적인 지적하고 또 지금 상황이 닷컴 버블 붕괴 때처럼 산업 자체의 옥석 가르기 과정이다. 이런 거시적인 분석. 이 두 가지 반론도 이번 하락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주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상반된 시각들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는 이번 암호화폐 시장 하락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요, 핵심은 이 현상을 단순히 암호화폐라는 특정 자산의 문제로만 좁혀서 볼 게 아니라 더 넓은 거시경제 맥락, 특히 전 세계적인 달러 유동성의 흐름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It's not a crypto problem, it's a liquidity choke. 이 표현이 현 상황의 본질을 꽤 잘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암호화폐 자체의 어떤 내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유동성 환경 변화라는 외부 충격에 암호화폐 시장이 구조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다. 이런 분석에 현재로서는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TGA 잔액 변화 같은 요인이 전체 시장 유동성 수준에 영향을 주고 이게 다시 금리 기대나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결과 주식 같은 전통 위험 자산 가격이 변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거시 변화에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암호화폐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일련의 연쇄 반응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호수에 돌 던지면 가장자리로 갈수록 파문이 커지는 것처럼요.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나 시장의 공포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기보다는 이런 거시적인 유동성 사이클이라는 큰 틀에서 현재 상황을 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암호화폐 시장의 오르내림은 그 자체로 독립된 사건이라기보다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더 큰 바다의 밀물썰물에 영향을 받는 배와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이라는 밀물이 다시 돌아올 때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어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저희는 최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암호화폐 시장 하락의 배경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TGA 계좌와 시장 유동성의 관계, 또 이게 어떻게 위험자산,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셧다운이라는 정치 변수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봤고요. 더불어서 유동성 이론에 대한 반론까지 다양한 시각을 함께 검토해봤습니다. 네, 이번 급락을 단순히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 불확실성, 의심, 이른바 퍼드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할까요? 어쩌면 정답은 이 둘 사이 어딘가에 혹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단편적인 정보보다는 큰 흐름을 읽으려는 노력이겠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이걸 듣고 계신 당신께서도 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만의 균형 잡힌 시각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하락은 끝이 아니라 숨고르기일 수 있다. 진짜 반등은 어쩌면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돌아올 때 시작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나올 TGA 잔액 변화나 연준의 정책 발표, 주요 정치 일정 같은 것들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거시적인 그림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결정은 결국 당신의 몫이니까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